기본을 내가 아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 생각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간단하게 제가 OT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선 영역은 언어 수리 추리, 언수추 그리고 시각적사고로 지금 나뉘어져요. 그래서 지금 18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제법 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연습했던 것과 실제 시험장에 가보면 이제 쉬우니까 여러분들 잘 풀었단 말이야. 그런데 또 이제 난이도가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모의고사는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수준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게끔 저희가 출간했습니다. 왜냐면 또 쉽게 연습했다가 어려운 거 풀면 우리 더 어렵잖아.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각기 이제 언어 수리 추리 시각적 사고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기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찝어드릴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좀 속도를 높일 수 있게끔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각적 사고를 풀 때도, 그러니까 종이접기 문제를 풀 때 완벽하게 다 접어가지고 메이드 시킬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나와 있는 파티클을 활용해가지고 보기를 좀 몇 개 날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은 좀 속도가 좀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팁을 하는 강의가 이번 강의가 종합 핵심 완성 강의와는 조금은 상이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각기 영역에 대해서 스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좀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하반기 때 재학생들 질사를 실제로 뚫었던 친구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 영역 보고, 얘네들은 합격자들인데 영역별로 몇 개를 못 풀었냐? 라고 보니까 지금 빨간색이 빵개거든? 그치? 그러니까 다 풀었다는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시각적 사고의 난이도가 쉬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어려웠던 거 뭐냐? 그냥 영역별로 막 4개, 5개, 6개 이렇게 많이 못 풀었는데도 합격했던 그런 영역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추리라든가 뭐 수리, 그 다음에 언어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난이도는 좀 추리가 높았다는 거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 풀 때 다 맞추는 건 아니에요. 사실 질사시험을. 물론 뭐 나는 만점 받겠다 하면 더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 맞추는 건 불가능해.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다가 야 이거 모의고사 봤는데 나는 탈락이다, 이거 강의 들을 필요 없어, 이런 생각 갖지만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왜 여러분들 풀고 있는 문제집보다 훨씬 더 문제가 쉬웠기에 가능한 레벨이었어요. 근데 가게 되면 결국 추리를 다 맞추는 게 없으니까, 다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풀이를 할 때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지금 종합 핵심 완성 강의를 듣고 이제 내가 이론을 어느 정도 익힌 친구들이라고 하면 지금 양측으로 문제집을 많이 풀고 있을 거야. 그 과정들 속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홍쌤은 저렇게 푸네, 난 이렇게 풀었는데 이원준 쌤은 아 이렇게 다른 부분을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좀 차이점, 그러면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아 다음서부터는 내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도 좀 같이 써봐야지, 그럼 시험장 가서 덜 헷갈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는 시간으로 강의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그렇게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저기 위포트에서 처음으로 된 저기 봉투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엄선한 문제들 넣어놨으니까 책에 있는 문제들과 같이 여러분들 풀어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본 종합 핵심 완성을 들을 때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책 보면서 야 홍기찬이가 저렇게 푸네, 그럼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잘 안 되네, 뭐 이렇게 공부를 했을 텐데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지금 여러분들은 시험을 아마 목전에 두고 이 시험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여러분들이 먼저 좀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기본을 좀 알고 나서 본인의 실력에 점검이 필요하고 그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득점을 받아서 들어가기 어려운, 그러니까 영역별로도 커트가 다른데 뭐 좀 회로 설계라든가 평가 및 분석이라든가 공정 설계라든가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을 지금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왜냐하면 요 강의 보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한 친구들이니까, 물론 뭐 설비 엔지니어들도 요즘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여러분들 본인 실력을 좀 높여야 되고, 또 문과들이라고 하면 커트가 이공계보다 높다고 우리가 가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보험이다, 그 다음에 생금융권, 그 다음에 뭐 삼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물산 상사, 이렇게 고득점을 받아야 될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듣는 게 좀 합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좀 실력이 좀 부족한 분들이라고 하면 이 강의보다는 종합 핵심 완성 강의를 듣는 건 사실 저 권장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알파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강의 듣기 전에 항상 시간 제고 좀 먼저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정답을 글쎄 해설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유무 정도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플레이하는 걸 내용을 보면서 이제 틀렸던 부분들, 내가 잘못 접근했던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렇게 근본 강의를 좀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듣고 나서 뭐 프리패스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더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하다. 나는 기본 개념 자체를 조금 다시 리뷰해야겠다. 그런 분들은 종합 핵심 완성을 좀 같이 들으시면서 활용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지사 시험이라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고시 공부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책이 출간이 되지만 이 책이라는 것도 사실 막 저기 수학의 정석처럼 막 어마어마한 깊이를 갖고 있진 않아.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패턴들을 정확하게 익히고 눈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언어를 보면서 긴 지문에서 중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단어들이 무엇인지, 보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코멘트가 무엇인지를 빨리빨리 찾아내야 돼.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을 풀 때 거기 숫자들이 많은데 어떤 숫자가 문제의 키가 되는 숫자인지 자료를 독해가지고 문제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방정식 문제를 풀 때 패턴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빨리 계산할 수 있게 여러분들 접근을 하셔야 되고, 도식추리나 뭐 도형추리 같은 패턴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이번 유형에 어떤 살짝의 변화가 생겼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분들의 도전 정신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논리게임 파트에 나오는 부분들은 섹션을 빨리 나눠야죠. 그러니까 가늠자를 빨리빨리 나눠가지고 문제를 볼 수 있는 스킬을 얻어야 되고, 시각적 사고의 도형들을 눈에 여러분들 많이 발라놔야 돼요. 그래서 익숙하게 문제를 만드는데 저희 교재가 조금 활용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 실력을 조금이나마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사 관련돼서 아직도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자주 좀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모르는 문제는 찍어도 되나요? 지사 문제는요, 틀리면 감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건 찍어야 된다고 봐요. 보기가 5개인데 보기 5개 중에 전 2개만 날려도 찍는 게 합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 빵점이고 틀리면 감점이 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를 몇 개 소거했다고 하면 충분히 득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잖아.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결론은 뭐다?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아까 저 합격자들 못 풀었던 친구들 많았잖아. 그러니까 전혀 접근을 하지 않은 문제라고 하면 저는 그 문제는 당연히 그대로 방치해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필기하면서 풀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각적 사고 풀 때 시험지를 막 돌리고 적고 구멍 뚫으면 그냥 큰일 나요. 부정행위야. 그러니까 돌아가면 머리가 돌아가야 되니까 펜을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펜으로 좀 표기하면서 제가 뭐 전개도 문제 넘버링, 그 다음에 뭐 블럭 쌓기 적층법 뭐 이런 걸로 문제를 풀게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따라오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스학과 다른 기업 인적성을 함께 준비 위한 팁을 알려주세요. 이공계들 아시겠지만 삼성 외에는 큰 비전이 없습니다. 삼성이 붙지만 다른 기업들은 서로가 많이 떨어져. 그래서 그거 하나를 믿고 여러분들 다른 기업 인적성을 공부하기가 지금 어렵단 말이야. 현차도 지금 공채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사지 난이도는 제가 보기에는 평균 정도밖에 안 돼요. 더 어렵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 하지만 출제 범주는 지사지 제일 넓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유형들을 익혀가지고 기본적인 기업의 적성 경쟁력을 높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가 합격하게 되면 다른 교재들을 좀 구매해가지고 거기서 달라지는 부분들에 집중을 해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취업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첩경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의 공채 규모가 이번 19년 상반기 때 뭐 18년보다도 18년 때도 엄청 많이 뽑았는데 더 많이 뽑는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